중국의 불교가 시작된 곳 바로 낙양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불경을 실은 백마가 도착한 백마사부터 중국 불교 문화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용문석굴까지 둘러봅니다. 손님을 반겨주는 낭낭한 목소리처럼 화려한 먹을거리가 있는 곳, 낙양수석이라고 불리는 허난성 대표 음식의 맛을 만나보세요. 문명을 탄생시킨 중국의 젖줄 황하, 5,500km나 되는 황하의 길이만큼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오늘 가볼 나라, 파도 정말 뭔가 계속 나오는 나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기를 다 둘러본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인 중국이죠, 오늘. 예.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100년을 보려면 상하이로 가고 그다음에 1000년을 보고 싶으면 베이징으로 가라. 그런데 3000년을 알고 싶으면 시안으로 가고 5000년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오늘 가볼 러양으로 가라. 이런 러양이 제일 중요한 곳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나긴 역사 속에서 또 중국의 포인트를 짚어놓은 말이네요. 자, 오늘 중국의 5000년을 느끼러 러양으로 가볼 텐데 다녀오셨죠? 김문주 씨? 네. 러양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때 그 수도가 된 이후로 중국 역사상 10개가 넘는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서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양에서 펼쳐진 중국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세계 문명 발상지인 황하 유역을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만큼 정말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러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양이라고 하는 러양은 중국 7대 고도로 꼽히는 만큼 도시 한복판에서도 유적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른 질 쳐나갈 것 같은 역동적인 6마리 말들의 조각상이 세워진 천자가륙박물관은 도심거리 지하에 있는데요. 무덤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길이 42m, 폭 8m로 만들어진 이 무덤은 말들의 무덤입니다. 말의 무덤이요? 네. 동주시대에 천자가 타던 마차를 끌던 6마리 말이 묻혀있는 곳인데요. 무덤에는 왕이 타던 가마를 비롯해 부속품들, 가마를 끌던 말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2년 도심 광장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총 1만 6천 제곱미터나 되는 유적지를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중국 고도로서의 볼거리가 많은 러양을 지금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중국의 불교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 백마사입니다. 서기 68년 후한의 명제가 꿈을 꾼 후 인도로 사신을 보내 불경을 받아왔고 불경을 싣고 온 백마가 도착한 이 자리에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중국 최초의 사찰,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마사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 옛날에 지어진 고건물의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백마사의 주 법당인 대웅전 역시 오랜 시간의 먼지를 고스란히 담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는 세계 불상이나 인도에서 싣고 온 불경을 해석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이 시간을 보냈던 청량대 건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는 여기까지지만 뒤쪽으로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서 있는 독특한 모양의 건물은 중국의 불교를 전했던 인도의 승려들이 당시의 역사를 기리며 지어준 사찰입니다. 그 옛날 교류의 역사가 후대까지 이어진 셈이네요. 네. 인도에서 직접 온 조각가가 인도에서 직접 가져온 돌들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상도 그렇고요. 조각들에서 인도 불교의 특색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온 불교는 중국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데요. 러양에서 시안으로 이어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났던 이 길에서 화려한 불교 문화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용문석굴인데요. 네, 용문석굴, 둔왕의 막고굴, 대동의 운강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이죠? 네, 맞습니다. 이하강변 바위산에 만들어진 석굴은 무려 2,300개. 구멍들마다 불상들과 보살상들이 세워져 있고 각각이 하나의 사원으로 여겨집니다. 이야, 볼만하겠는데요.
석굴 하나하나마다 특징적인 것도 아주 많은데요. bin양 3동 중 하나인 bin양 중동은 북위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온화한 미소는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커다란 손가락은 문화 대혁명 때 잘렸다고 합니다. 역사가 역사를 훼손했네요. 옆에 있던 bin양 북동은 아직까지 당시의 채색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정말 좀 바래지긴 했어도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 바랜 빛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커다란 바위 석굴 단지를 꼼꼼히 둘러보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빼놓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 바로 마의 산불상인데요. 마의 산불상이 용문석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이어서 중요하다고요? 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석굴이나 불상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용문석굴에선 입 딱 벌어지는 웅장함만이 볼거리는 아닙니다. 벽에 조밀하게 새겨진 조각들 보이시죠? 예. 모두 세어보면 15,000개나 된다고 하고요. 천정에 만들어진 연꽃이 중국의 연꽃 조각 중에 가장 크다는 연화동도 꼭 들려보셔야 합니다. 예.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서 재밌겠네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석굴 바위산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용문석굴의 마지막 지점이자 하이라이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면 용문석굴 최대 규모의 봉선사 석굴을 만나게 됩니다. 당나라 때 칙전무후가 2만 량을 기부해 만들었다는 석굴인데요. 고개를 한껏 젖혀 올려다봐야 하는 사천왕상도 대단하지만 칙전무후의 얼굴을 닮게 만들었다는 주불은 귀의 길이만도 2m라고 됩니다. 귀만 2m요? 네, 그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노자나불의 온화함이 느껴지시나요? 예. 자, 이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종교의 힘도 참 대단하네요. 로양의 역사 기행을 마치고 유명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와, 대접이 아주 뭉소한데요. 기분까지 좋아지죠. 격식을 한껏 갖춘 환영의 인사 후 식당으로 들어서면 이야, 저게 정녕 먹을 것들이란 말입니까? 마치 예술작품을 본 듯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완전 그림인데요. 저 부처 조각 좀 보세요. 뭔가요? 저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그렇죠. 하지만 러양 수석으로 알려진 러양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 것도 아주 아까운 일이죠. 러양 수석이요? 네, 메뉴들을 잘 보시면 모두 물기가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네, 국물 음식들도 많고. 그래서 물수에 자리석, 수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 황제가 명하여 음식을 내린다라는 사신의 전갈까지 받았습니다. 저 표정들 좀 보세요. 황제의 대접.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건지. 멀리 보이는 강 바로 중국의 젖줄 황하입니다. 네, 황하 유역에서 중국 문명도 시작됐죠. 네, 황하는 그만큼 중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강이죠. 산문협은 고원지대를 흐르던 강이 너른 평원을 만나는 지역인데요. 좁은 세 개의 협곡이 있어 산문협이라고 불렸지만 이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준 댐 때문에 산문협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기 황하가 황하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황토빛 강물을 보니까 정말 황하 맞네요. 네, 서부 쿨룬 산맥에서 시작된 강이 거친 산악지대를 지나며 운반한 황토흙이 쌓이고 또 깎여가면서 5,500km를 유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황하가 산문협을 지나 평원지대로 들어서면 비옥한 토지가 펼쳐집니다. 황하 유역의 농지가 비옥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소문만 듣던 그 흙을 직접 만져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입자가 곧더라고요. 근데 원래 딱 식물이 자라는데 좋은 흙이잖아요. 그렇죠. 저 강과 흙이 중국 역사의 비밀이었군요. 황하 하류로 흘러내려온 풍부한 토양은 비옥한 땅 말고도 독특한 생활 모습도 만들어줬는데요. 집 표면보다 낮은 곳으로 뻥 뚫려 있는 이 아래에는 집들이 있습니다. 오, 지하에 집이 있는 셈이네. 네, 그렇죠. 궁금해서 계단을 통해 이어진 아래로 직접 내려가 봤는데요. 꽤 깊이까지 내려가 있네요. 네, 계단 끝에 이르면 사각형으로 둘러지어진 집이 나옵니다. 집 외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황토흙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네, 정말 흙벽이네요. 우리 옛날 시골에나 있던. 그렇죠. 외벽은 흙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지푸라기와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 아까 내려다본 그런 집 마당들이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이어져 있다는 건데요. 아, 마실 다니기 좋겠네요. 저희도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옆집으로 옮겨가 봤는데요. 네모난 마당 중앙에는 작은 정원과 수도가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여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론이죠. 조중년 할머니는 벌써 60년째 이 토굴집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흔쾌히 집 구경도 시켜주시더라고요. 지하에 흙으로 만들어준 덕분에 방에는 언제나 20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슷한 크기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방 중에 유독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 있어 들어가 봤는데요. 잔치가 있었나 봐요. 장식들도 있고. 네, 이 방은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된 할머니 아드님의 신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국자를 붙여놓습니다. 네, 행복한 한 쌍이네요. 한참 집 구경을 하는 사이에 할머니네 가족들이 식사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메뉴는 이곳에서 흔히 먹는 가정식이었는데요. 두부부터 고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상 한가득 내어주셨습니다. 아, 최고의 만찬이네요. 네, 아주 따뜻한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황하는 중국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기원전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 주변으로는 옛날부터 고대 국가들이 많이 형성되었는데요. 그중에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오래된 국가가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요? 네, 우리에게는 상왕조 후반기 이곳 은허로 도읍을 옮기고 난 후에 불렸던 은나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은나라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 은허 지역은 20세기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 촉돌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까지 존재했던 왕조로 청동기 시대에 발전한 국가여서 청동으로 된 무기나 그릇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었는데요. 오래전이지만 그 예술성에 있어서도 후대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릇 안의 문양들도 층층이 하나하나 모두 다르더라고요. 제를 지내던 청동기 그릇 안에는 독특한 문자도 적혀 있었는데요. 은허 유적지는 대량의 갑골문 유적들이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갑골문이요. 네,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뼈에 새겨 점을 치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알려져 있기도 하대요. 이 갑골문을 통해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상나라의 역사가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아주 중요한 유적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골문자를 한자 풀이한 것이 건물 밖에 전시되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네, 갑골문자랑 한자랑 이렇게 비교가 돼서 있군요. 네. 진짜로 한자랑 비슷하다. 저런 글자들은 갑골문자만 봐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골문의 발견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박물관 바깥쪽에는 묘지들도 있었는데요. 예, 묘지도 역사 연구하는데 참 중요한 유적이죠. 네, 특히 당시에 행해졌던 순장 풍습은 그 시대 생활 모습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묘지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을 딛는 곳곳이 역사를 담고 있는 중국은 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